자, 우리 이번에는 예제 몇 개로 이제 뉴턴 제2법칙을 푸는 기본적인 로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제2법칙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문제에 따라서 세부적인 순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이래요. 그래서 뭐 문제 보면 그렇잖아. 뭐 두 개나 뭐 세 개의 물체가 뭐 줄에 매달려 있거나 뭐 중력이 작용하거나 도로에 달려 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막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장치되어 있는 이 질량체들을 마치 하나의 질량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의 질량이라고 가정한 이 덩어리가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힘들의 알짜임을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걸 제가 전체 알짜임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 알짜임이 총 몇 킬로그램의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전체 질량에 전체 알짜임만큼의 힘이 작용했더니 얘가 어떤 가속도로 운동을 하더라 라는 첫 번째 정보를 얻어내는 거야. 그 전체 시스템의 가속도는 개별 입자들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 가속도로 움직일 거야. 왜냐면 줄에 매달린 세 개의 물체가 다른 속도나 다른 가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 질량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서 전체가 어떤 가속도로 운동하는지를 알아내면은 그게 개별 가속도를 알아낸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 개별 가속도에다가 각각의 질량들을 곱하면 각각의 알짜임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어낸 거는 각각의 개별 알짜임이잖아. 이 개별 알짜임은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합성을 끝내가지고 얻어낸 최종적인 알짜임이거든. 그러니까 개별 알짜임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알짜임을 만들어내는 각각의 힘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바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kg짜리 물체 A랑 2kg짜리 물체 B가 딱 붙어 있는 상황이야. A의 왼쪽에서 10N의 힘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얘를 마치 하나의 질량체로 보고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총 힘들이 얘의 운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게 이제 1단계야. 그러면 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가정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이제 플러스 10N밖에 없어. 그치? 이 10N이 누구를 움직여? F는 MA에 대입할 M을 찾는 거야. 3kg만 움직이니? 3kg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3kg랑 2kg 동시에 움직이지. 5kg짜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 10N이 5kg을 운동을 시켜요. 그랬더니 얘가 어떤 가속도 A를 갖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F는 MA인데 이 F는 MA에 각각 들어가는 F랑 M이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 F랑 그다음 전체의 질량을 넣는 거야. 그러면 A가 몇 나와? 그러면 2m/s 제곱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3kg짜리랑 2kg짜리가 딱 붙어있는 물체에다가 왼쪽에서 10N 힘을 딱 가하면은 얘가 점점 1초마다 속력이 2m/s씩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들이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넣는데 오른쪽으로 10N 가하기도 하지만 밑으로 30N이랑 20N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물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물체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물체가 에너지를 받으려면 물체한테 가하고 있는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일치해야지만 그 힘이 유효해요. 근데 지금 중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요 X축이랑 완전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운동에 관여를 하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알짜임을 계산할 때는 이 축의 방향에 있는 힘만 대입해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이 물체 A, 물체 B를 한 덩어리로 본 시스템이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 요 덩어리가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한다는 거는 물체 A도 그리고 물체 B도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얘네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른 가속도로 운동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방금 구한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A의 가속도 또는 B의 가속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가속도를 얻어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도 알짜임을 생각할 수 있다. A의 알짜임을 어떻게 찾아내? 막 힘을 계산해서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F는 MA를 바로 써서 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같다라고 등식을 두셔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A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이 뭔가가 있어. 근데 뭔가가 힘들이 막 가해졌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 하면 3kg짜리인 A가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몇이야? 6N이야. 지금 A의 알짜임이 6N이야. 자, B의 알짜임은 어떻게 계산하지? B의 알짜임도 얘한테 막 어떤 힘들이 막 작용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로 2kg짜리 물체 B가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는 거야. 얘는 몇이야? 4N이야.
분석이 어렵나요? 그리고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게 이상한 게, 야, A가 느끼는 R짬이 6N이래. 근데 봐봐. 문제 조건에서, 야, A는 왼쪽에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 근데 왜 A는 6N의 힘밖에 못 느끼고 있을까? 실제로 A의 지금 왼쪽에서 10N이 작용하는데 왜 A는 자기한테 6N이 작용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B가 있기 때문이야. B가 없었으면요, 얘는 10N을 온전히 받았을 거야. 그래서 B가 A의 운동을 방해했다고. B가 A한테 힘을 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6N이라는 R자임은요,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10N이라는 힘과 B가 A한테 가했던 왼쪽 방향으로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F의 크기 몇이야? 4N이야. 얘 4N이야, 4N. B가 A한테 4N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면 뭐도 있어? 그렇지. A도 B한테 힘을 작용한다고. 그거를 반작용이라 부르잖아. 그러면 그 반작용의 크기는 몇일까? 이 작용이랑 동일한 4N일 거거든? 그래서 A는 B한테 4N의 힘을 가해요. 그리고 이 힘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했던 B의 R자인 4N이야. 얘들아, B한테 가해지는 힘은 A가 B한테 미는 힘밖에 없거든. 그래서 B의 R자인 4N은요, A가 B한테 가하고 있는 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R자임의 개념이 B 입장에서 생각해보잖아. 너네가 B가 됐다 생각해봐. B는요, A의 왼쪽에서 10N이 가해지는지 안 가해지는지 관심이 없어. B는 자기 옆에 있는 A가 자기를 밀 뿐이야. 근데 그 힘의 크기가 몇이었냐면 4N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A는, 너네들이 A가 됐다 생각해봐. 왼쪽에서 10N으로 밀고 있는데 자기가 10N의 힘으로 온전히 운동하지 못해. 그게 뭐 때문이냐면 B가 있기 때문이야. B가 나한테 4N의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10N과 4N이 합쳐져서 6N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문제에서 뭐 A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는, 뭐 A의 R자임은, 뭐 B의 R자임은, 그리고 B가 A한테 가하고 있는 힘은, 또는 A가 B한테 가하고 있는 힘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걸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바로 그 다음 거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물체 AB가 실에 매달려 있고 B의 오른쪽에서 15N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 실이 매달려 있어도 똑같아요. 얘들아, 이 실이 달려 있는 거나 AB를 본드로 붙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걔의 R자임은 어떻게 계산해? 지금 이 시스템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오른쪽을 여전히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 15N이 되겠고요. 이 플러스 15N이 어떤 질량들을 움직여? 총 5kg을 움직여. 3kg만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이 힘이 가해져서 A도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했더니 가속도 A가 발생을 한 거야. F는 ma입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3m/s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럼 3m/s 제곱은 이 물체의 전체 가속도가 되기도 하지만 A의 가속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B의 가속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도 알고 또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아니까 각각의 R자임도 계산할 수가 있다. FA는 A의 질량 2kg에다가 3m/s 제곱 곱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A한테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더했더니 얘가 2kg짜리 물체가 3m/s로 운동을 한다가 되는 거 있지.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6N이 나와. 자,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B도 어떤 힘들이 막 작용을 했어.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3kg인 물체가 3m/s 제곱으로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9N이 돼요. 그래서 A의 R자임은 6N, B의 R자임은 9N이 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너네들이 B가 됐다 생각해봐. 왼쪽에서 15N으로 당기고 있어. 근데 얘가 실제로 느끼는 힘은 몇이라는 거야? 9N이라는 거야.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그치, 실 때문이지, 실. 실이 없었으면요, 얘는 이 15N에 의한 힘을 온전히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 실은요, B를요, 왼쪽으로 당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9N으로 표현했던 이 R자임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15N 당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장력 T가 존재하는 거야. 요 두 개가 작용했더니 9N의 R자임이 생겼고 그리고 9N의 R자임이 3kg짜리 물체 B를 3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을 시킨 거야. 그럼 장력 T 계산할 수 있겠지? 6N이. 그러니까 이 실이 B를 당기고 있는 요 힘의 크기 이게 6N이 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장력이라는 거는 실이 팽팽한 정도야. 그리고 이 실이 팽팽한 정도는 모든 지점에서 똑같아. 실이 팽팽하다는 거는 실에 있는 모든 입자들, 모든 분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모든 분자들이 양옆에 있는 그 다른 실 분자들을 6N의 힘으로 똑같이 당기고 있는 거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실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 왼쪽에 있는 실을 당기고 오른쪽에 봤더니 물체 A가 있어. 그래서 이 실은 요 A의 경계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 6N이랑 똑같이 6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B한테는 장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6N이 작용했지만 A한테는 플러스 방향으로 6N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한테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은 어떻게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A한테 가해지는 힘은요, 지금 여기 보면 중력 제외하고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밖에 없어. 그래서 R자임이 요 모양이었던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을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 뭐 B의 R자임이 몇인가, A의 R자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인가, 또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인가.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장력을 묻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바로 또 다음 문제.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르르에 연결되는 물체죠. 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다 표시해보면 지금 A에 중력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 B에 중력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 B에 각각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이 도르래 보면 너무 질색하잖아. 맨 처음에 도르래 보면 좀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고정 도르래, 벽에 달려있거나 또는 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역할이 운동 방향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 사실 움직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운동 분석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제 움직 도르래는 물리원 범위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정 도르래가 운동 방향을 여기서 지금 여기로 꺾어준 거야.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있는 1차원 공간상에서 물체 A가 중력받고 있고, 실로 연결돼서 물체 B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이 아까 전에 이 축상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고,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 생각하고 물체를 분석하잖아? 얘들아, 여기서 내가 지금 중력을 표시하긴 했지만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이전 문제에서 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전체 힘들을 찾아보는 거야.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전체 개의 R자임은 몇이에요? 요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A의 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 B의 위치에서는 밑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인 거야. 어차피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어쨌든 개에 작용하고 있는 총 R자임은 플러스 방향으로 10N밖에 없어. 얘 4kg 작용한다 해가지고 40N 낚이시면 안 돼요. A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이랑 B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이랑 방향이 같다 해가지고 똑같은 힘의 방향이 아니라고. 요 10N이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1kg만 움직여? 아니야, 4kg도 같이 움직여. 5kg짜리 물체를 움직이는 거야. 5kg짜리 덩어리에 플러스 방향으로 10N이 작용했더니 가속도 A가 생긴 거야. A는 몇이야? 2m/s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는 A의 가속도이기도 하고 B의 가속도이기도 해.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를 알고 있고 A의 질량도 하니까 A의 R자임도 계산할 수 있네. F는 MA. 그렇게 하면 A의 질량은 4kg, 그리고 A의 가속도는 2m/s 제곱 해서 8N. 그리고 B는 어때요? B의 R자임, 요것도 간단하지? 지금 너네가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A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개별 힘들을 더해서 얻어낸 개별 R자임, 그 다음에 B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더해서 얻어낸 개별 R자임이 있어. 근데 개별 R자임은 원래 걔한테 작용하고 있는 모든 개별 힘들을 알아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값이거든.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얘 질량과 가속도만 알면은 얘의 개별 R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R자임을 가지고 얘한테 어떤 힘들이 가해져서 그 R자임이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게 뉴턴 제2법칙 문제의 중요한 과제예요. 어쨌든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막 있는데 그 힘들을 다 더했더니 어떤 R자임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그 R자임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얘의 질량에다가 얘가 움직이고 있는 가속도를 곱하기만 하면 우리가 개별 힘들을 몰라도 개별 R자 힘만은 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2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별의 R자임을 만드는 개별 힘들을 조사를 해볼까? 자, B부터 볼게요. 야, B가 지금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게끔 만드는 힘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두 가지가 있어요. B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고요, B를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이 있어. 요 두 개를 합쳤더니 2N의 R자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의 R자임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플러스 10N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장력 T가 합쳐져서 2N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이 R자임 때문에 2m/s 제곱으로 1kg짜리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F는 MA예요. 자, 그럼 T 계산할 수 있지? T는 몇이야? 8N이야. 이 8N은 모든 지점에서의 장력에 해당해. 어디까지? A까지. 그래서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지금 전체 힘을 찾아보세요 하면 두 개밖에 없어.
중력이랑 장력. 그런데 이 중력은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장력이 지금 몇이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 장력 T를 8N이라 구했으니까 여기서의 장력 T도 8N이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가해지는 모든 개별 힘은 8N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 알짜임이 8N이 나왔던 거야. 너무 간단하지. 자, 다음 문제 바로 봅시다. 자, 이번에는 고정도로래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물체 두 개가 실에 매달려가지고 둘 다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이 또 중력 두 가지밖에 없어. A에 작용하고 있는 20N과 B에 작용하고 있는 30N이야. 요 두 힘이 이 시스템의 운동을 만들었거든. 그럼 이 개의 전체 알짜임은 우리가 플러스라고 잡은 방향에서 30N 당기고 있고 마이너스라고 잡은 방향에서 20N이 당기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30N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20N이 작용을 해서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10N의 알짜임을 받아. 이 알짜임에 의해서 몇 킬로가 움직여? 3, 2 둘 다 움직여. 그래서 5kg짜리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5kg짜리한테 10N이 가해졌더니 어떤 가속도 A로 움직였다는 거야. A는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지. 2m/s 제곱이고 이 2는 A의 가속도이기도 하고 B의 가속도이기도 해. 자, 그러면 A의 알짜임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2kg에 2m/s 제곱이 되고 이제 좀 슬슬 연습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B의 알짜임은 3kg짜리가 2m/s 제곱으로 가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6N이야. 각각의 알짜임이 4N과 6N이야. 자, 그럼 또 똑같이 분석을 해볼까?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를 밑으로 30N으로 지구가 당기고 있거든? 근데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힘은 6N이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실이 위쪽으로 당기고 있거든, 장력 T로. 그러니까 이 6N이라는 값은요, 밑에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30N이 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T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T는 몇이야? 24N이 되고 이 24N은 어디까지 가요? 쭉쭉쭉쭉쭉쭉쭉 따라가서 이 A를 위쪽으로 당기는 장력과 동일하다고. 그럼 A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 4N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20N 중력 작용하고 플러스 방향으로 장력 T를 작용한 거야. 이 장력 T가 값이 똑같잖아요. 요게 뉴턴 제2법칙을 분석하는 방법의 전부야. 이제 요거에서 문제 상황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그 문제 속에 이제 말장난으로 꽁꽁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뉴턴 제2법칙은요, 마치 퍼즐을 풀듯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뉴턴 제2법칙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마치 두발 자전거 타는 거랑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해보면 어릴 때 두발 자전거 탈 때 맨 처음엔 계속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 그런데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순간부터는 넘어지려고 해도 잘 안 넘어져요. 내가 일부러 넘어지려고 균형을 잃으려고 막 애를 써도 잘 안 넘어진다? 뉴턴 제2법칙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 감을 딱 잡잖아. 아! 미지수도 이렇게 잡는 거구나. 힘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딱 얻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문제 풀이를 찾으려고 해도 풀이가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념서, 완자 같은 거나 수능 특강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